홍콩 후짜.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달리쌤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는 박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달리쌤 하니까 달리. 제가 알고 있는 그 실바도르 달리. 실바도르 달리 아니고요. 네.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살바도르. 실 아니고 살. 예. 네, 인간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살바도르 달리에서 이름이 나온 건가요? 달리쌤이라는 닉네임은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바도르 달리를 좋아해서 달리쌤이기도 하고, 오케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하는 걸 오. 추구하기도 하고, 네. 세 번째로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쌤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글쓰기 쪽으로 굉장히 또 정평이 나 계시고 이렇게 초등교과서 논술 글쓰기라는 책으로 또 이렇게 이번에 또 신간 소식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글쓰기 이미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유명하시고 해가지고 함께 모시게 되고요. 초등 글쓰기 연구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글쓰기 관련 책들만 20권 정도 다 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글쓰기 본인도 실천을 하고 계신데 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는 글쓰기가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글쓰기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싫어한다는 건 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집중도가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거든요. 교실이 막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조용해지죠. 네. 왜냐면 고민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뇌를 단련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글쓰기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장점이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진짜 완전 특급 비밀인데 다른 곳에서는 아무 데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홍콩 후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글쓰기가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예. 자산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 보시는 분들이 캐시, 캐시에 뭐 계좌를 오늘 지금 아, 이렇게 예. 오픈을 하는 건지 그 자산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요. 네. 당신의 자산을 50% 이상 높이고 싶으면 네. 말하기, 글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라 라고 했습니다. 오래몇배 형님의 말씀을 예, 따르면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풍요롭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어떤 상위 클래스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말과 글로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재화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고, 버핏은 이런 점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네. 자산 증축에 있어서도 예. 같이 이제 도움이 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낮은 지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뭔가 가속화시킨다. 이거는 조금 부모 입장에서는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우리 애들이 대부분 이제 글쓰기를 안 좋아할 확률이 예. 저희 집 포함해서 높지 않을까. 글쓰기를 이제 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네. 비법을 좀 네. 알고 계시다면서요. 이건 어떤 비법이라기보다는 마법이죠. 아, 안 좋아하는 애를 좋아하게 만든, 이건 비법이라고 할 수 없죠. 마법 같은 일인데.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주제. 예를 들어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걸로 딱 글쓰기 주제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표정 안 보셔서 잘 모르십니다. 이런 주제 딱 보면요, 바로 초점 흐려지고 이걸 지금 나한테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저 교과서에서 진짜. 예, 교과서에서. 대박.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한 주제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켓몬을 설명해봐라. 갑자기 저도 예. 신나는데. 네.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또는 선생님이 우리 반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왜 줬냐? 100만 원? 그 이유 뭐냐? 이거 상상해 써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동물, 그림, 뭐 장난감, 게임 이런 데서 소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싫어하는 아이들을 글쓰기의 세계로 몰입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혹시 또 있나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캐내야 가지는- 돼 이거 캐내야 예. 돼. 네. 글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특히 저학년은 더 칭찬을 먹고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할 때 보면은 자 선생님이 바르게 앉은 학생들 칭찬해 줄게요 라고 말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귀여워. 바로 자동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눈 반짝반짝 선생님 보는 친구 칭찬할게요. 그럼 바로 눈 바로 이렇게 홍콩쌤처럼 됩니다. 근데 이래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하는 과정 아 그러면 잘한다 칭찬 다 했다 칭찬 일주일간 빠지지 않고 했다 그럼 선물 한 달 했다 파티 열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거 약간 너무 뭐 뻔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네. 이 교수가 이 감정과 인지 능력 이 사이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교수인데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방법을 익히고 무언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막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글쓰기 하는 방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쵸.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야. 그럼 이게 지금 사실 학교에서의 어떤 경험담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네. 또 집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학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래 글쓰기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네. 좀 있다면? 예.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작가들은 독자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제가 책을 썼다는 사실을 저희 옆반 선생님, 저희 같은 학년 선생님,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 딱 한 명, 우리 엄마. 우리 엄마만 우리 아들 책 쓴지 아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모님 없을 때. 없을 때 비포.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그치. 네. 홍콩쌤 지금 뭐 40여 권 쓰셨는데 50여 원. 50여 권. 아무도 안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잠깐 화날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글쓰기 쓰면요. 잘 읽어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이게 선생님이고 친구여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해주는 지지가 아이들에게 글을 쓰는 동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것, 관심 먹고 산다는 것 그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와 너무 좋은데요. 팁 그래도 한 가지 아까 더 있다고 했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글쓰기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 예, 최근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릴스 중에 130만이 넘으면서 대박난 메가 히트 아이템이 있는데 터졌네요. 그게 빨리 알려주세요. 그게 학부모 상담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가정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글을 쓰는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출근 준비하실 때 7시부터 8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년인데 또 그런 학생도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잠자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글쓰기 하고 자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글쓰기도 잘하고 기본적인 교과 능력도 우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화돼서 습관화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침 출근 시간 뭐 자기 전 요거 이제 우리 꽂힐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언제든 사실은 뭐 학원 가기 전에 대기 시간이든 뭐 그렇죠, 1분이든 그렇죠. 2분이든 생활 속에 지금 이제 네네. 있는 애들이 잘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부터 좀 네. 뜯어 고쳐야겠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녹여 들어가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가지고 초등학생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논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끝없는 핫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의 논술 공부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은요 사실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저 지금도 사실은 체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소화제 드셔야겠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면은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주 몸에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아주 달콤한 것으로 감싸.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주면 아 다네? 딱 먹는다는 거죠. 그 논술도 포장지를 쫙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밸런스 게임 궁금한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이 세기의 사람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소재인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애들 교실 가면 난리 납니다. 그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진짜. 이거 뭐 밤새 이야기해야 해요. 또는 여름과 겨울 둘 중 하나로만 평생 살아야 된다. 평생 예, 그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애들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엄청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밸런스 게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수준의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더라도 오.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를 찾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자기가 자각 네. 뭐 이게 안 되기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생각이 막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혼자서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이 싹트고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글을 써보라고 하는 거랑 풍부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글 써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논술의 출발점, 특히 초등 논술의 출발점은 저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집에서도 바로 예, 밥상머리 토론으로 예, 밥 밥 못 먹습니다.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밥 못 먹어요. 자 그럼 방금 되게 심플한 질문이었고 네. 학교 수업 교과에서는 이 밸런스 게임 또 어떻게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네. 궁금해요. 허구한 날 사자랑 호랑이가 누가 싸우 누가 이기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네. 또. 네. 그래서 뭐 교과로 하자면은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사회 교과에서 뭐 저출산과 고령화 이것 중에 뭐가 더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도에 꼭 있어야 하는 걸 뭐 축적이 꼭 있어야 하냐 방위표가 있어야 하냐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교과에서도 이 밸런스 게임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이게 사회교과를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이번에 쓰신 이게 책 요거 네. 책을 또 내용을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교과 어휘를 이용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방금 이제 사회교과 말고도 여러 교과가 있을 텐데 이 책으로 때 뽑을 때는 네. 왜 이 과목을 하게 됐는지 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홍홍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일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요? 저는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예.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거 말고 진짜 좋아할 거. 체육 좋아하나? 체육 좋아하죠. 체육은 언제나 뭐 하루 내내 해도 좋아하는 게 체육입니다. 네. 가장 싫어하는 거. 수학. 그렇죠. 수학은 뭐 다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수학만큼 안티가 많은 게 사회입니다. 아 진짜요? 예. 가려 있었어 수학이. 예, 가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 왜 싫어하냐면 사회 수업을 해보시면 아는데 사회 어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령 우리들이 막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논문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싫겠잖아요.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사회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몰라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사회 어휘는 글쓰기랑 조금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딱 사회교과로 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사회랑 연결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가 교과 어휘를 또 사용해가지고 글쓰기를 하시는 것도 즐기시는데 교과 어휘를 이용해서 논술 글쓰기를 했을 때 어떤 장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가성비다, 가심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교과 어휘를 이용해서 논술을 하는 것은요 갓성비입니다. 갓성. 예, 이 갓이다. 네. 예. 오. 왜냐면요 초등학생들이 뭐 사회만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스케줄 더 많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죠. 예. 초5를 또 예. 둘째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이 방법이 그런 점에서 갓성비라는 거죠.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네네. 자, 보통 저희들이 교과 어휘를 배우면 그냥 어휘만 배우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배우고 끝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뭐예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교과 어휘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면은 조금 더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가미해서 서로 다른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의 의견을 활발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 잘 고려해서 내가 글쓰기, 그러니까 어휘 알고 간단하게 글쓰기 해보는데 상반된 의견 들어보고 내가 하나의 입장을 적어가지고 계속 적어보는 것.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갓이죠, 갓. 아, 그렇네요. 와, 대박이다. 약간 앞에 나왔던 밸런스 게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교과랑 이래서 좀 뭔가 확장되는 느낌이 네네. 확실히 있네요.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심지어 이게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책 그래도 소개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초등교과서 논술 글쓰기 지금 보이시죠? 이 이미지 요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사실. 그리고 뭐 논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글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홍콩에는 진짜 많이 계십니다. 예. 왜냐면 혼공이니까 정말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6단계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6단계의 순서대로 밟아가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교과 어휘, 논술 이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 6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교과 어휘를 익히는 겁니다. 오. 이 책에는요, 약 200개의 사회교과 어휘가 있거든요. 그 어휘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문장을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오, 이게 음독. 2단계. 음독. 오, 그렇죠. 음독, 성독.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교과 어휘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진짜 아는지를 읽혀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과 어휘를 넣어서 짧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약간 웜업.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는 제가 달라와 갈라라는 달리 아시죠? 예, 달라와 갈라라는 캐릭터를 넣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이유들을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밸런스가 이렇게 녹여지네요. 예, 밸런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읽은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로 내 생각을 정하고 논술을 써보는 것. 아. 이렇게 6단계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단계별로 쭉쭉 나가면 어쨌든 그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요 방법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 해보면 책을 진짜 가성비를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먼 길 올라오신 우리 달리 쌤한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글쓰기 계속 이렇게 또 컨텐츠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마다 저희 이제 좀 방문을 해서 예. 좋은 내용 많이 주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섭외 완료했습니다. 자, 홍콩TV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콩 훈자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홍콩 훈자!